네, 안녕하세요. 동강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입니다. 이번 동강대학교 APM 프로그램 활동 일지 및 정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일지 작성 방법인데요. 네, 활동 일지는 2번 서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을 보시면 먼저 해당 월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이름, 학과, 학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월의 멘토와 멘티 만남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밑으로 만난 차수에 따라서 만나서 한 활동 내용과 만난 일시, 만난 장소를 이와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월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이제 우측 상단에 제출자, 멘토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출력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서명을 하신 다음에 이 서명본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서식 두 번째 페이지에는 활동일지가 있는데요. 이 활동일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월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멘토의 이름과 학과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는 만난 그 회차에 맞춰서 각 칸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월, 그러니까 즉 9월에 첫 번째 만남은 1회차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회차 만남의 활동 일자를 써주시고, 만난 장소 써주시고, 참가한 인원을 적고, 활동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사진 칸에 사진을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사진을 넣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쭉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일지 앞에 활동 일지 사진란에 들어가는 사진의 예시입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에는 카페나 식당, 이제 강의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회차 만남에 참가 인원이 모두 사진에 보여야 합니다.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사진은 3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참가 인원이 모두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SNS 채팅방이나 화상통화, 줌 화상 미팅, 이런 실시간 화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기록이나 이런 모습의 사진을 캡처를 꼭 해가지고 사진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매월 지급해드리는 활동비를 지출하시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활동비 집행 원칙은 이렇습니다. 활동비를 집행을 하실 때 반드시 이 원칙에 준해서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활동비는 식비, 간식비, 문구 구입비, 출력비 내에서만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서 지출하신 경우는 저희가 활동비 금액으로 산정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환수 요청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항목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신용카드나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첨부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 영수증도 신용카드나 현금 체크카드 영수증만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현금을 사용해서 받은 현금 영수증은 저희가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활동비를 쓰실 때는 밤 9시 이후에 쓰시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흥 음식점, 주점 등을 이용한 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주류, 그러니까 술, 담배, 미용제품, 액세서리, 의류, 교통비, 상품권, 병원비 등 이 멘토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목은 활동비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해당 월의 활동비를 다 쓰시고 난 다음 활동비 정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산서는 2번 서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산서 서식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해당 월과 멘토 이름, 학과를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출 일자, 이제 본인이 지출한 항목,
뭐 식사면 식사비, 문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문구 구입비에 체크를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지출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 영수증에 나와 있는 그 업체 상호명, 대표자, 주소까지 써주시고 그 업체에서 지출한 금액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 각 매수에 따라서 각 칸마다 기재가 되겠죠. 이렇게 모두 기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지출액을 합산을 해서 이 합계란에 이렇게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정산액을 이 합산 금액을 이 정산액 란에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령받은 10만원에서 정산액이 만약에 7만원이면 7만원을 쓰시고 난 다음에 남은 정산 잔액을 이렇게 써주시면 해당 월에는 이제 7만원을 쓰신 거고 이제 받은 활동비 중에 3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3만원은 다음 10월, 여기서는 9월 정산서기 때문에 10월 활동비에 2월 돼서 10월 활동비로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원본을 이 지출 영수증 서식에다가 각 건별로 칸에 부착하고 지출 내역, 일자, 금액 여기다가 써주시고 네 이렇게 되겠죠. 써주시고 밑에 영수증 부착까지 원본을 부착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이 4장이라면은 각각 4개의 칸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제 첨부된 영수증 샘플을 보여드리면요. 보통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영수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용 내역과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카드 번호는 꼭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에. 사용 내역, 금액, 카드 번호 이 3가지가 모두 나와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카드 번호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안 되겠죠. 네,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이 가장 많이 잘못 가져오는 영수증이 바로 이 배달 주문서인데요. 배달 주문서를 보시면은 금액과 내역은 있지만 카드 번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번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 결제 영수증과 다르고요. 따라서 주문할 때 업체에 카드 결제 영수증을 따로 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즘은 업체에서도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 배달 대행 업체 배달 아저씨가 오셨을 때 카드 영수증을 주세요 라고 따로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배달 어플에서 주문을 하실 때 바로 결제를 하지 마시고요. 현장 결제로 하셔가지고 이제 배달 아저씨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혹 잘못 오는 영수증이 매출전표 영수증인데요. 매출전표 영수증을 보시면 이제 금액이나 이것도 카드 결제 영수증이기 때문에 카드 번호나 금액은 나와 있지만 구매 내역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구매하는 데 썼는지의 내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 내역이 있는 영수증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 간이 영수증을 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추가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 간이 영수증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모습의 간이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업체에서 알아서 써주는데요. 이런 업체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출한 금액과 구입한 물건이나 음식 각각의 품명과 이제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간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역으로 이제 활동비에 돈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카카오톡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후에 그 카카오톡 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제가 자세히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장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할 때 그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실 때 계좌이체 혹은 뭐 무통장 입금 요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현금 영수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결제 방식을 선택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2번 서식 활동 일지와 3번 서식 정산서 이 두 가지 서류는 매월 말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서명을 하신 다음에 직접 센터, 저희 교수연구동 1층에 있는 교수학습 개발원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직접 제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발송하신 다음에 저희 채팅방으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해주시고요. 급한 문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APM 프로그램 활동일지 및 정산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